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액세스 세 번째 시간, 액세스 단계별 학습의 3단계가 되겠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폼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는 실제로 액세스 작업 순서 중에서 지난 시간 1강을 통해서 테이블 만들기를 완성을 하였고요. 자, 지난 2단계 강의에서 쿼리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해서 따라와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 3단계에서 폼 만들기와 다음 시간 4단계에서 보고서 만들기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쇄물을 만드는 최종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쿼리까지 열심히 만들으셨다면 이번 시간에 폼 만들기를 통해서 실제 인쇄 설정까지 해서 폼을 어떻게 인쇄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수업으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실제 여러분들의 인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의 액세스 문제지 화면과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쿼리까지 만든 작업 화면을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지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여러분 문제지에 2번에 입력화면 설계라는 이 부분과 그래서 조건이 다음 조건에 따라서 화면 양식을 작성하고 인쇄 출력 시 시험위원이 각 수검자마다 다르게 지정하는 몇 번째 레코드를 출력하시오. 자, 이게 실제로 감독위원회 PC에 가서 여러분이 출력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1번의 지시사항이 회원 분류와 단가는 고객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이 말은 사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기타 사항은 다항의 조건대로 처리한다 했으니까 다항을 이따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번 시간에 작업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폼 모양을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개념 강의의 이제 단계별 학습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운 예제의 폼을 갖고 왔어요.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폼에 출제되는 폼의 디자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에서 보면 폼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고 목록형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 폼을 디자인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보다 목록형 형태가 더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작업에서 목록형 형태의 다양한 예를 제가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목록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그 과거에 많이 출제됐던 이 폼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 공식화 시켜서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이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모양.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입력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코드, 회원 분류, 단가, 고객명, 이용일수, 지역명이라는 필드를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필드가 어디 있느냐? 이 필드가 우리가 만든 테이블, 그죠? 테이블 1번을 더블 클릭하니까 테이블 1번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 고객 코드라는 필드가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고객명이라는 거 역시 고객명은 성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분류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용일수는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명도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회원 분류라든지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폼을 만들 때 테이블 1번만 가지고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테이블 1번 닫고요. 테이블 2번을 열어볼게요. 자, 테이블 2번을 열어보니까 단가와 회원 분류가 나와 있죠. 결국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 1과 테이블 2가 모두 사용이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테이블 1과 테이블 2에 있는 모든 필드를 한꺼번에 넣어놓고 만든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쿼리잖아요. 결국 이 폼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든다? 그쵸, 쿼리를 이용해서 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닫아주고요. 자, 우리가 이 폼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만들기 메뉴로 가서 폼 탭으로 갑니다. 자, 폼 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우쌤의 사무 자동화 실기의 액세스 진행 방식의 폼 만드는 것은 폼 디자인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 디자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폼 1이라는 게 자동 생성되면서 그냥 빈 화면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빈 화면에 보면 이렇게 모눈 종이 형태로 또는 바둑판 형태로 이렇게 가로 세로 선들이 보이시죠? 자, 이 가로 세로 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숫자가 눈금자가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각 칸이 1cm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여백을 폼 만들 여백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폼을 어디에 우리가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쇄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폼을 A4 용지 한 장에 인쇄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A4 용지의 가로 길이는 정확하게 21cm입니다. 21cm. 그 다음에 A4 용지의 세로 길이는 정확하게 29.7cm예요. 29.7cm.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출력하라고 하는 이 폼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예쁘게 이렇게 딱 나와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감독위원들이 인쇄할 때 나중에 인쇄 특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위쪽 여백을 거의 한 5에서 한 6cm 정도 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폼이 가운데 나오게 되면 왼쪽 여백이 거의 한 2에서 한 3cm 정도 여백을 주고 오른쪽 여백도 2에서 한 3cm 정도 여백을 준다고 봤을 때 여기 3cm 여기 3cm면 합이 6cm가 되잖아요. 그럼 21cm에서 6cm를 빼면 남은 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몇 cm로 하면 되겠다. 그쵸? 한 15cm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이 개념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폼 만들 이 종이는 한 15cm 정도의 여백을 늘여놓고 이 폼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16cm가 조금 넘어가도 상관은 없으세요. 단 A4 용지 한 장이 21cm이기 때문에 좌우측 여백을 좀 줄이더라도 21cm가 넘어가 버리면 폼이 잘려 버리기 때문에 실격 처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는 15cm의 폭을 기준으로 폼 작업을 하는 거를 수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로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폼 요거 아무리 길어도 세로 29.7cm가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세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10에서 한 12cm 정도의 길이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폼을 만드는 것은 출력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쇄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여백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같이 따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이 여백을 좀 늘려보도록 하죠. 이 경계선에서 마우스 갖다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겨요. 이렇게 쭉 늘려서 한 15cm 정도까지 늘리고요. 자, 아래쪽은 한 10cm 정도 맞춰두고 작업하셔도 상관없고 조금 늘려서 11, 12cm 정도 맞춰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쪽 안에 중간에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은 실제로 인쇄하면 나오는 선들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작업할 때 이런 선들 때문에 헷갈려 하는 사람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센티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놔두는 분도 계시는데, 이 선을 없앨 때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그죠? 여기 보면 눈금이라고 있죠. 이 눈금을 클릭하면 없어져요.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눈금을 클릭하면 눈금이 나타나죠. 근데 예쁘게 칸에 딱딱 맞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금이 나와 있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눈금을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필드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드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존 필드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필드 추가를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면 모든 테이블 표시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의 필드명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필드가 다행히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에 다 존재하면 큰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쿼리를 통해서 쿼리에서 계산 작업에서 이거 포인트 점수와 사용요금, 할인금액, 결제 금액을 쿼리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폼 내에 이러한 포인트 점수와 사용요금, 할인 금액이 들어있다면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만으로 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쿼리를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이 쿼리는 테이블 1과 2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만들 때나 보고서를 만들 때는 무조건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나 폼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필드 목록, 기존 필드 추가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쿼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테이블, 우리가 그 폼을 만드는 원본을 쿼리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 속성 시트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죠. 자, 속성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에서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에서 여러 가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속성 시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폼에서 쿼리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내부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 요 회색 부분 있죠. 이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메뉴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속성 시트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 바깥쪽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 시트를 열면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나오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안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속성 시트를 누르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메뉴가 이쪽과 이쪽이 메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바깥쪽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속성 시트의 메뉴를 보면 모두 탭의 맨 위쪽에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레코드 원본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면 쿼리 1을 레코드 원본으로 할 거냐, 테이블 1을 할 거냐, 테이블 2를 할 거냐를 물어줘요. 우리는 뭘 쓰기로 했다? 그쵸, 쿼리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쿼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 쿼리로 바뀐 상태예요. 자, 속성창은 여러분 화면이 넓으면 이렇게 계속 띄워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저는 화면이 좁기 때문에 속성창은 필요할 때마다 열어 둘게요. 지금은 닫아 두겠습니다. 현재 레코드 원본을 쿼리로 바꾼 상태에서 닫아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필드 추가를 눌러 볼게요. 눌러보면 현재 아까처럼 테이블 1번에 있는 거와 테이블 2번에 있는 거 외에 몇 가지가 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다? 쿼리에 있는 필드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얘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현재 레코드 원본의 필드만 표시한다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필드, 그러니까 쿼리에서 만든 필드를 모두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필드 중에서 폼 안에 들어있는 6개의 필드만 이 내부에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자, 어떻게 추가하는지 잘 보세요. 자, 순서를 이렇게 고객 코드, 회원 분류, 단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고객 코드,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회원 분류를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클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가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명, 이용일수, 지역명. 고객명이 성명이죠. 성명, 그 다음에 이용일수, 그 다음에 지역명. 이렇게 결국 성명부터 단가까지를 선택하는 건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모두 6개가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됐다면 첫 번째 거 클릭하고 난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가를 클릭하면 연속적인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마우스로 찔러서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아무 때나 마우스를 이렇게 탁 놓으면 6개의 필드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필요한 6개의 필드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필드 목록 단추는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닫아 두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6개의 객체가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테두리 경계선 아무 때나 갖다 놓으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화살표 마우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쿵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동을 시키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반드시 왼쪽에 2cm 정도 띄운 위치에, 자,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못 잡겠으면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움직여 볼게요.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움직여서 이렇게 첫 번째 해당되는 이 성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부터 2cm 정도 띄우고요. 자, 위에서부터는 제가 한 5cm 정도 띄우겠습니다. 5cm 정도. 자, 왜 5cm를 띄우는지는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 지금 위치를 딱 잡을 때 이 6개의 필드를 위에서부터 1, 2, 3, 4, 5cm 정도 띄우고 좌측에서부터 1cm, 2cm 띄워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6개의 필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자, 앞으로 모든 그 어떤 형태의 폼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작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순서대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개의 개체부터 개체별로 들고 옮기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고객 코드가 와야 되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성명이라는 이 라인을 이렇게 선택하면 성명만 딱 선택이 돼요. 그쵸? 그럼 성명을 마우스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도 되고, 마우스로 찔러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객 코드는 이제 첫 번째 줄로 와야 되죠. 고객 코드를 선택해서 첫 번째 줄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 분류가 두 번째 와야 되고 이용 일수가 이쪽에 와야 되겠죠. 그럼 이용 일수만 이렇게 살짝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얘만 선택이 돼요. 선택이 돼서 얘를 마우스로 찔러서 자, 요 두 번째 줄, 자,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명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역명 선택해서 지역명을 오른쪽에 보내고, 그 다음에 회원 분류 단가는 한꺼번에 선택해서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단가만 따로 선택해서 살짝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예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기준이 이 6개의 필드를 따로따로 선택해서 처음에 이렇게 2cm 띄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2cm 띄운 요 시점에서 고객 코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 분류 요 시점에서 만든 거고, 단가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쵸? 자, 성명 같은 경우에도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 맞춰주면 보기가 좋겠죠. 기준점을 이렇게 두란 얘기입니다. 자, 되겠죠? 자, 이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서 이 전체의 박스 크기를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전체의 박스 크기를 똑같이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다 선택한 다음에 속성 세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 속성창은 자주 우리가 불러올 겁니다. 자, 이 속성창에서 이 모든 개체의 이 너비를 폼에서는 제가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2.5cm 정도가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2.5라고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어때요? 이 폼의 모든 개체가 2.5cm 형태로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2.5cm. 어떻게 해요? 너비를 2.5cm. 선생님 2.5라고 치니까 2.501 나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쵸? 2.5cm. 뭐 2.2 뭐 이렇게 하셔도 뭐 굳이 상관은 없고요.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2.5cm 정도가 가장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2.5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박스의 크기가 다 만들어집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 화면에 잠시 사라졌는데,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그림, 그죠? 이 폼을 만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3개, 이거 3개 만들었으니까 요거 3개 만들었고 요거 3개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6개 만든 건데, 잘 만들어지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보기 단추 있죠? 이 보기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클릭하니까 이렇게 고객 코드라는 글자의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회원 분류, 그죠? 회원 분류 나와 있고 입력한 데이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뭘 하면 된다. 그쵸? 여기다가 제목 하나 입력하고 이 제목 입력하고, 그죠?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좀 이렇게 뭐 정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정렬이라든지 이 박스 내에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객명이라는 글자만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성명이니까 이 성명 대신에 고객명이라는 글자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용일수 다음에 이렇게 콜론,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다 제거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테두리, 이 테두리 만들 거예요. 그죠?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주 편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수정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디자인 보기로 가야 되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추 누르지 마시고요. 이거 누르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요. 폼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요 밑에 삼각형 단추 누르셔서 우리가 움직일 것은 폼 보기와 그 다음에 디자인 보기, 요 두 개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면 아까 이 화면, 편집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뭐부터 할까요? 제목부터 입력해 볼까요? 자, 제목 입력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제목 입력할 때는 어떤 도구를 쓰냐면, 여기 도구 상자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았으니 뭘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되고, 알아야 둘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무자동화 실기에서 많이 쓰는 거는요, 여기 보면 요 가나라는 단추 있죠. 요 단추를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폼 디자인 모양이, 이 모양이 이제 과거의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형태라 그랬는데,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활용이 안 되지만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이 모양 말고 목록형 모양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단추를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서 선 같은 거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각선 모양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모양 이런 것도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추 몇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각 단추의 의미를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제목 입력할 거니까 제목 입력할 때는 요거 씁니다. 가나 단추. 자, 제목 입력할 때 요거 가나 I 단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텍스트 상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에 값이 들어오는 상자를 만들 때 쓰는 거고요. 단지 이렇게 글자만 텍스트만 입력할 경우에는 요거 가나 단추, 레이블 단추라는 거 요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추를 가볍게 한번 눌러 볼게요. 살짝 누르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목 쓸 위치에다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만들게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을 쓸게요. 콘도 사용 현황 입력 그리고 엔터 반드시 입력을 다 하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친 다음에 이 제목이 약간 그 데이터보다는 좀 확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홈 메뉴로 가셔서 제목 크기를 한 16포인트 정도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밑에 밑줄까지 꺼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는 그 하란 말 어디 있습니까? 하란 말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입력하면 조건 중에서 요 문제에서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안 나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기타 조건 볼까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기타 조건에 보니까 입력 화면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제목의 크기는 얼마? 16포인트 정도의 이미 서체니까 글꼴은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런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대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제목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할까요? 테두리 만들 겁니다. 테두리 뭐 여기 네모 박스. 자 테두리 만들 때는 역시나 디자인 메뉴로 가셔서 여기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클릭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선이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선 굵기가 있어요. 제일 가는 선으로 돼 있죠. 한 단계만 높여 볼게요. 이렇게 1pt 짜리 자 높이면 자 아무 때나 클릭하면 선이 조금 굵어진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상태에서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 메뉴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테두리에 선이 예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나는 선을 좀 더 굵게 하고 싶어요. 선이 너무 굵거나 얇은 것 때문에 큰 감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아, 예쁘다. 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가셔서 선 굵기를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선 굵기를 한 단계만 더 높여 볼게요. 이렇게 2pt 그죠? EPT로 한 다음에 조금 굵어진 거 보이시죠? 자, 보기 단추 다시 누르면 테두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이게 미리 보기 상태에서 이런데 프린트기에 인쇄하면 좀 굵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프린트기마다 다르니까 선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이 굵으냐 얇으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감점하고 상관없으세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제 제목과 바깥쪽 테두리 만들었으니까 이제 안쪽에 형식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을 보면요 기타 조건 이렇게 보면 뭐 날짜는 현재 없으니까 이거는 보고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로 표시하고 여기 보면 단가 얘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원화 표시하란 얘기예요. 그쵸? 원화 표시해야 되고 천 단위 콤마도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 이외의 수치는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용 일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아니니까 천 단위 콤마를 안 찍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모든 수치는 컨트롤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지정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소수 이하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소수 이하를 안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열과 간격은 자릿수는 일정하게 맞춘다는 거니까 예쁘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하고요. 요거 원화 표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자 다음에 콜론 요거 다 없애고요. 성명 대신에 고객명이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단추 다시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우선 콜론부터 없앨까요? 고객 코드 다음에 들어가서 딜리트 눌러서 없애주시면 돼요. 엔터. 그 다음에 성명 클릭해서 이거 다 지우고 고객명이라고 엔터. 자 이거 바꾸는데요 여기에서 성명 이것도 고객명으로 바꿔야 되느냐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는 이 성명이라는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값이 나오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 성명이라는 필드 명을 여기서 바꿔버리면 계산의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거는 절대로 글자를 바꾸면 안 된다.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론 없애는 거라든지 글자가 원래 성명이었던 게 고객명으로 나타나면 이런 것들은 왼쪽 거는 다 바꿔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얘는 수정해도 된다. 얘는 절대로 수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뭐다? 형식은 바꿔주셔야 된다. 그 형식은 뭐다? 이 단가가 아까 3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만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화 표시 붙여서 천 단위 콤마 찍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다? 형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형식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바꿔주는 거고 텍스트의 글자만 바꿀 때는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바꿔야 된다. 요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콜론은 왼쪽에 있는 거 다 지우겠습니다. 단가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용 일수도 지우고 지역명도 다 지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단가는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그죠? 속성을 통화 유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속성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얘만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 스인트 불러와서 요 형식을 어떻게 해요? 통화로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속성장은 닫아둘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왼쪽에 붙어두는 것보다 가운데 정렬하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홈 메뉴에 가서 가운데 맞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게 보기 좋은지 어떤지는 이따가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모양하고 똑같이 나와지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 폼 보기로 넘어가 보죠. 자, 어떻습니까? 자, 폼 보기 보니까 자, 이제 이 결과가 자, 얘네 뭐 A, B, C, D 나오는 거 가운데 나오면 보기가 좋겠고요. 특별 회원도 좋아요. 얘도 통합 표시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용 일수 역시나 뭐 괜찮고요. 이름도 괜찮고요. 서울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얘가 왼쪽에 다 이렇게 맞춰져 있죠. 이렇게. 근데 제가 가운데 정렬 해버리니까 괜찮은데 이 단가가 여기 있는 것보다 얘는 왼쪽에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거만 건드려 주시면 돼요. 왼쪽에 거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간다? 다시 한번 자, 요거 단추 누르셔서 디자인 보기 가셔서 왼쪽에는 얘들하고 자, 얘들하고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홈 메뉴에서 요거 왼쪽 맞춤 다시 해놓고요. 자, 얘도 왼쪽 맞춤. 자,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폼 보기. 자,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제 아주 멋지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폼 만드는 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예쁘게 만드는 거, 폼 예쁘게 만드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치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듣고 시험치로 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새롭게 출제된 유형에 보면 이 폼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만 안 나와요. 목록형 모양이라서 이 모양하고 전혀 틀린 다른 형태의 폼이 나오는데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유형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 강의 속에 들어가셔서 제가 여러가지 폼의 유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단계별 학습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폼을 만드는구나 라는 개념만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해 드리지만 반드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유형의 폼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을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문제로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폼 작업까지 다 끝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제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액세스 작업 순서에서 어디까지 만들었다? 예쁜 폼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두고 이제 뭐다? 이 폼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인쇄를 해야 되는 거죠. 감독위원회 PC로 들고 가기 전에 인쇄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쇄 설정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인쇄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우리가 인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X 단추 눌러버리면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줘요. 그렇죠? 폼 1의 디자인에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하면 자, 폼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확인. 되겠죠? 그러면 폼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 이 폼을 다시 열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X 단추 누르면 다시 닫아지고. 그러면 감독위원회 PC에서 여러분이 들고 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된다고? 뭘 들고 가야 되죠? 이거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파일명, 얘네들은 그냥 테이블 1, 테이블 2, 쿼리 1, 폼 1 이렇게만 저장을 했는데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고서를 공부하게 되면 보고서도 리포터 1 이렇게 저장이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저장이 된 얘네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파일명이 얘란 얘기예요.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파일명. 그쵸? 이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 복사해서 감독위원회 PC에 가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폼 인쇄해야 되죠? 그러면 이 폼을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래쪽에 레코드를 보세요. 이 레코드를 보면 레코드가 총 13개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레코드라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 화살표 단추를 클릭하면 첫 번째가 김순자였고 두 번째가 임동철이죠. 세 번째 안서영, 이동수. 우리가 만든 테이블과 쿼리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이거 누를 때마다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에서 이게 뭐냐면 감독위원회 PC 갔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조건에 따라서 화면 양식 작성을 하고 이거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쇄 출력 시 시험위원이 각 수검자마다 다르게 지정하는 몇 번째 레코드를 출력하라. 그러니까 감독위원회 PC 들고 가면 내 앞사람한테는 감독위원이 9번 레코드 출력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한테는 1번 레코드 출력하세요. 전체 13개 중에서 임의의 레코드를 감독위원이 지정해서 그 레코드를 출력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레코드를 변경해서 반드시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레코드를 출력을 해야 돼요.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감독위원이 귀찮아서 모든 사람한테 그냥 1번 출력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안 건드려서도 되겠죠, 그죠? 근데 혹시나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레코드가 있으면 반드시 레코드를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1번 레코드 상태입니다. 김순자. 그럼 이거 감독위원회 PC에 왔어요. 폼1을 열었어요. 인쇄하셔야 되죠? 자,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어떻게 한다? 인쇄 메뉴로 가셔서 반드시 인쇄 버튼만 클릭하세요. 빠른 인쇄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인쇄 버튼만 클릭합니다. 빠른 인쇄 절대 안 된다. 빠른 인쇄 누르면 바로 인쇄돼 버립니다. 그죠? 절대 빠른 인쇄하지 않고 인쇄 단추를 누르면 옵션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인쇄로 가셔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 상자에서 그죠? 우리는 뭘 인쇄를 해야 됩니까? 모두 인쇄해버리면 우리가 만든 레코드가 총 13개잖아요. 그러면 13장이 인쇄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 이거 별표 100개. 별표 100개 하세요.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 이거 선택한 레코드. 왜 그러냐면 이거 곱하기 100입니다. 감독위원이 지정한 레코드를 인쇄하라 그랬죠. 우리가 이거 선택을 해서 그쵸? 선택한 레코드. 우리가 지금 1번을 선택한 상태예요. 1번 선택했다. 감독위원이 만약에 9번 레코드 출력하라 그랬다면 얘를 9번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인쇄 들어와서 얘를 선택한 레코드를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반드시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선택한 레코드를 인쇄할 수 있어요. 됩니까? 이거 말고는 필요 없어요. 액세스에서 폼 인쇄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표 100개. 선택한 레코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만 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선택한 레코드만 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인쇄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이 컴퓨터에 프린트기가 연결되지 않아서 뭐 저장할까 이렇게 메시지 뜨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나 프린트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인쇄가 돼 버릴 거예요. 그럼 인쇄물 상태를 한번 집에서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됩니까? 자, 그러면 엑셀처럼 생긴 미리 보기는 없습니까? 어떻게 인쇄되는지 있습니다. 미리 보기도 한번 볼게요. 자, 요 보기 메뉴에 보면 그죠? 보기 메뉴에 보면 폼 보기와 디자인 보기로 우리가 왔다 갔다 했었죠. 이 중에서 레이아웃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레이아웃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게 미리 보기 상태의 화면이에요. 근데 이 화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제대로 A4 용지 상태의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오피스 단추에 가서 인쇄에 가서 요거 인쇄 미리 보기. 그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 인쇄 미리 보기잖아요. 지금 인쇄 미리 보기는 우리가 아까 레코더가 총 몇 개였어요? 이 레코더가 총 13개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 13개 레코드를 모두 출력하는 형태의 인쇄 미리 보기니까 A4 용지 한 장에 요거 1번 레코드와 2번 레코드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그 다음 장 넘어가면 3번 레코드, 4번 레코드, 5번 레코드, 6번 레코드 7, 8, 9, 10, 11, 12, 13 이렇게 해서 총 몇 장이 출력되냐면 1장, 2장, 3장, 4장, 5, 6, 7장이 프린트가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불합격이 될 수 있어요. 실격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액세스는 반드시 감독위원이 다르게 지정하는 몇 번째 레코드만 출력해야 된다. 이게 액세스 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액세스의 폼은 절대 미리 보기 하지 않는다. 액세스에서 폼은 절대 미리 보기 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쵸? 왜? 하나의 레코드만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정리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닫고요. XS에서 여러분들이 폼을 다 만들었어요. 그쵸? 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하라? 그쵸? 오피스 단추 눌러서 인쇄로 가서 첫 번째 있는 이 인쇄 버튼, 빠른 인쇄 누르면 아까처럼 7장의 그 프린트가 다 프린트 돼버려요. 반드시 인쇄 누르셔서 뭐 선택한 레코드 클릭, 그리고 확인.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택한 레코드, 뭐 이거 그죠? 감독위원이 9번 하라 그랬다. 그럼 이거 단추 눌러서 9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파일에 오피스 단추에 인쇄에 인쇄 버튼 들어가서 선택한 레코드 하고 난 다음에 확인. 그럼 바로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됩니까? 이게 바로 폼 작업의 끝이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인쇄했으니까 폼 닫고, 그 다음에 보고서 만들었으면 보고서 열어서 또 보고서 또 인쇄하면 되겠죠. 보고서 인쇄와 보고서 작업은 우리가 다음 4단계 시간에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XS의 3단계 작업의 폼 작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폼을 열심히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일 없도록 인쇄 설정을 어떤 식으로 인쇄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XS 작업 4단계에서 보고서 만들고 또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인쇄하는지에 대해서 수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XS 4단계 보고서 만들기에서 더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조대호였습니다.